네, 안녕하세요. 김지순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행복이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행복감을 오래도록 유지하면서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원싱이라는 책을 오늘 읽었어요. 원식을 읽으면서 그동안 작년에 제가 아이슬란 대표님 만나면서 이렇게 좀 기존의 생활 패턴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했고, 그거에 대한 뭐 이제 경제적인 수익적인 부분에서도 결과가 있었고, 그리고 저라는 사람도 많이 성장했고 변화가 있었고, 그러면서 또 돈을 저는 정말 1,000만 원씩 매달 벌면 나의 삶의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계속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 거라고 또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선 그 정도 벌어보면 좀 나는 편하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에게 더 뭔가를 해주지 않을까? 그런 막연함이 있었고, 돈 버는 기술을 있으면 좀 더 여유 있고 편안하지 않을까? 덜 불안하지 않을까? 이런 되게 막연한 생각들이 저에게 있었고, 그리고 우선 그게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음, 그거에만 집중하면서 계속 찾다가 아이슬란드 분을 만났어요. 네, 작년 한 해를 그렇게 해서 살아보고 경험해봤는데, 신기하게도 그 성취감과 그리고 만족감, 그 행복감은요, 오래가지 않다는 걸 경험했죠. 전 진짜 그런 경험은 많은 분들이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걸 읽고 나서 만약에 왜 얻었고 결과를 얻었는데 왜 똑같지? 그리고 왜 똑같이 불안하지? 그런 마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불안함이 계속 가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왜냐면 제가 계속 끊임없이 배우고 듣고, 그리고 대표님과 함께 피드백을 받고, 근데 이게 제 안에서 그런 마음들과 계속 싸워요. 그러니까 그걸 경험을 하는 거죠.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부자가 된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나아졌다고 해서, 뭐 승진을 했다고 해서, 인정을 받는다고 해서 이게 행복감을 계속 그 뭐지? 그 만족감을 느끼는 건 아니구나. 그리고 나의 문제들이 나아지는 게 아니구나. 그걸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계속 해야만 해요. 그러니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오해하고 착각을 하니까. 그래서 보니까 여기서 이 책을 보는데 5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 만족감을 아, 행복이 어떤 건지, 행복이 어디서 생겨나는지. 그 5가지가 뭐냐면, 긍정적인 감정, 기쁨.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성취예요. 그다음 세 번째가 인간관계. 그리고 네 번째가 참여, 그다음 의식. 이 중에서 참여와 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좀 보면서 저도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만족감을 느끼는 길에서, 그 만족감은 길에서 행복이 생겨난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지금 저도 한번 표현해 내보려고 하는데, 음, 우리가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그 길에서 행복을, 그러니까 몰입할수록 오랫동안 행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몰입할 때 어딘가에 몰입해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그 행복감을 느끼는 그거는 다른데, 뭐 예를 들어 인정받았을 때에 그 인정받는 그게 몰입되는 그 과정에서 그것도 행복하는 과정인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긍정적인 감정, 그래서 우리가 그 긍정함시를 했을 때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막 될 것만 같고, 이러한 것도 그 행복으로 가는 그
그러니까 감정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성취됐을 때, 제가 월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성취했을 때에도 행복이 있었고, 와, 나도 할 수 있구나, 되는 거구나, 아, 내가 진짜를 찾았구나, 이러한 감정도 느꼈죠. 그러면서 또 제가 사람이 변하면요, 자기 스스로가 변하면 관계도 자연스럽게 좋아져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게 배우면서 이렇게 성장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은 예의랑 이런 것들 또한 또 더 있어져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 생각하지 않고 자기 감정만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 이렇게 또 배려심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센스라는 거 있죠. 센스라는 것들도 있다 보니까 관계적인 부분도 생기고, 또 불필요한 감정들을 또 제거하게 되니까 이런 감정, 인간관계의 부분도 또 나아지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참여와 의미, 이거는 더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그 매일 하는 행동이 큰 목적 의식이 충족시킨다면 아주 강하게 오래도록 지속되고 행복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하는 행동들 있죠. 뭐 예를 들어 내가 만약 긍정암시를 해요. 이걸 지속적으로 오래도록 지도해요. 근데 그게 내 목표 의식이 명확해서 그거에 관련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운동을 해요. 이 운동을 하는 것도 내 목적 의식에 맞는 나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더 멘탈적으로 내 몸과 정신이 건강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내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그 성취감과 플러스 건강까지 따라와지고, 그 안에서 그게 집중하면서 거기에 창의력까지 하면서 이런 지속되는 것들이 다 행복과 가능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거를 돈으로 만약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서 또 돈으로 예시를 들어줘요. 그러니까 돈이 뭐냐면 무언가 돈에 손에 넣는 거, 그 다음에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잠재력을 모두를 표현할 수 있는 게 돈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돈을 내가 무언가를 하면서 그 돈을 나에게로 수익으로 올 수도 있고, 그 얻었던 수익을 또 무언가를 위해서 또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행복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고 하잖아요. 근데 돈이라는 건 내가 무언가를 행동했을 때 돈이 들어오고, 또 무언가를 했을 때 가치 있는 일 했을 때 또 나가면서 이렇게 눈에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돈을 버는 건 또 오해가, 사실 우리는 돈이라는 걸 오해해요. 뭐 또 악의 뿌리, 뭐 욕심 많은 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돈이 막 무조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그게 아니라 그 돈이 오고 가는 속에 돈은 신뢰고, 돈은 신용이고, 돈은 책임이고, 돈은 누군가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이고, 이걸 가지고 돈을 봐야 되는데, 오히려 그냥 뭐 나쁜 걸 해서 돈을 번다, 돈 하면서 돈만 번다, 남한테 피해를 줘가면서 돈 번다, 이런 식으로 잘못 오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행복이다, 돈만 벌면 행복한다라고 착각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재정적으로 부유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서 재정적인 건 뭐냐? 자, 이게 뭐냐면요. 자, 목적의식에 부합된 돈. 이게 무슨 말인지 전 여러 번 읽었거든요. 이거를 읽으면서 목적의식에 부합한 돈이라는 게 사실 뭘까? 어떤 것 같으세요? 제가 그냥 이해하기로는 목적의식에 부합한 돈. 사실 이거를 설명을 어떻게 할까? 아직 저도 이해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거 있죠. 목적의식에 부합한 돈이 뭘까요? 아, 저도 아직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내가 필요한 번 돈 이외의 돈을 충분히 버는 돈이라고 해요.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목적의식에 부합한 돈 이외에도 충분한 돈을 버는 사람. 저는 이게 그냥 내가
그 목적 이식을 위해서 열심히 그 뭔가를 한 가지를 했는데 그 한 가지를 한 거에 더 플러스 알파로 계속 돈을 벌어지게 된 거. 전 이게 부유함이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돈뿐만 아니라 시간, 돈, 건강 이 모든 것을 얻는 사람이 재정적 부유한 사람이다라고 저는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진짜 재정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그냥 다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있는 거에서 감사한 사람, 그 있는 것에서 또 그 위기 속에서 기회를 보는 사람, 현재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걸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재정적 부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여유와 여분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어떤 환경에서도 타인의 도는 사람, 음, 이런 사람들인데 우선 자 행복을 느끼는 가장 그거에서는 아까 같이 5가지 있었죠. 감정적 긍정적인 긍정, 감정, 기쁨, 그 다음에 인간관계, 그 다음에 성취, 참여, 의식, 의미, 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5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되고도 넘치는 것이 진정한 저는 행복으로 가는 길. 그러니까 이런 균형들이 맞지 않으면 사실 부유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5가지를 균형을 잘 맞추기 위해서 우리 목적의식을 가져야 되고 이 목적의식에 그거를 부합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의식과 그 다음에 우선순위 목적이 잡혔으면 나머지는 그 혼란하고 정신없는 거에서 제거해야 돼요. 우선순위가 잡혀야 되고 그 우선순위 잡힌 거에서 이제 나는 실행하고 도미노를 하나씩 낳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질문이 큰 생각을 하고 큰 질문을 하고 큰 해답을 찾는 거예요. 전 다시금 이제 아이스반 대표님이 저희에게 코칭해 주셨던 그 말씀들이 다시 한번 되새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스반 대표님이 제가 문제를 가지고 이제 질문을 하면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더 큰 문제를 주세요. 더 미션을. 되게 스트레스로 와 있고,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물어봤던 질문이 되게 하찮은 문제가 돼버리고, 그럼 그 큰 덩어리를 나는 해내기 위해서 그거를 또 그 질문을 받았고 그 문제를 받았으니 그거에 답을 찾기 위해서 나머지 시간들을 활용을 했던 그런 행동들이 이것 때문이었구나를 또 다시 한번 더 되새김질을 하면서 한번 내가 그 큰 생각을 왜 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기존에 내 현재 문제에서 빠졌다면 내가 큰 생각을 하지 않았거나 그 큰 생각을 위해서 가기 위한 과정이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행복하고 싶잖아요. 행복하고 싶으면 아까가 5가지가 있어요. 긍정 감정, 그 다음에 기쁨, 그 다음에 인간관계, 성취, 의미, 참여 이것들을 다 균형 있게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걸 다 가져가기 위해선 한 가지를 단 원싱이에요. 이게 원싱이라는 책 읽어보시면 돼요. 사실 버리고 선택하고 집중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집중해야 하는지를 못 찾아서 헤맬 뿐이에요. 그런 것들을 지금 이런 책들을 읽어보시면 좋지만 제가 오늘도 제 지인분을 오랜만에 한번 만났는데 만나면서 다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각자 어려움을 맞춰서 막 열심히 살다가 이제 서로 이야기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되게 많은 어려움, 많은 걱정, 그리고 불안에 떨면서 살아요. 그런 모습들을 봤고 또한 저를 또 오랜만에 보니까 제가 많이 변해 있고 행동, 말투, 그 다음에 이런 그러니까 뭔가 보는 많이 변화되어 있는 저를 오늘 또 피드백을 받았는데 어, 내가 이 한 가지를 위해서 뭔가 목표의식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했던 내가 정말 나에게 투자하고 나에게 교육에 투자하고 내가 끊임없이 찾고 내가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책을 읽고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가고 거기서 내가
버릴 것들을 버리고 또 집중해야 될 것들에 집중하고 또 저는 이렇게 유튜브에 나누고 하니까 제가 이 언니를 21년도 한 1월에 만났어요. KB 손해보험 다닐 때 처음 제가 아이 낳고 처음으로 사회에 나온 21년 첫 1월에 그때의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 다르다라는 거를 오늘 언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도 정말 나도 모르게 많이 변했구나. 내가 쓰는 용어들, 내가 쓰는 이런 말투, 억양, 이런 스타일, 그리고 이게 자세에 느껴지는 그런 느낌들이 많이 변했다는 걸 저도 사실 더 느꼈는데 오늘도 그런 피드백을 받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그 목표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과정에 내가 이만큼 변해 있는 거구나. 그러면 내 아이의 1년, 2년, 3년, 10년 후는 이 목적을 가지고 계속 찾고 가는 과정에 더 많이 변하겠구나. 변하는 건 그냥 팩트일 수밖에 없구나. 단 조건은 내가 이걸 위해서 계속 큰 거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 있다면 분명 사람은 계속 성장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 성장 속에 아픔은 당연히 있는 거고 이 성장 속에 행복감이 계속 있는 거예요. 내가 멈춰있지 않고 오히려 멈춰있다라고 느낌이 들 때 지루하다 느껴지고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무언가를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나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씩 한 계단 한 계단씩 가고 있다라는 걸 알 때 행복감이 있고요. 그 행복감이 더욱 크고요. 그리고 관계도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저를 예전의 모습에서만 보았던 사람들은 싫어할 수 있고 멀어질 수는 있어요. 그냥 그건 자연스러운 거고 제가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좋게 보고 좋아하는 사람들, 함께해서 에너지를 받는 사람들은 또 계속 모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멈춰있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려면 돈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돈이라는 건 내가 목표의식에 맞춰서 내가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그냥 보여지는 거. 그러나 우리가 행복한 건 그 큰 꿈에 의해서 큰 질문에 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 있다. 거기에 나의 성장과 나의 모든 균형이 잡힌 구미도를 하나하나 그게 그 대신에 내가 목표의식이 명확하고 큰 것이냐 그거를 계속 되짚어 보면서 가야 나의 행복 그 다음에 나의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원싱이라는 책을 정말 읽어보세요. 이게 저희 아이승환 대표님의 이제 패턴 도서 중에 한 책이거든요. 근데 이 책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사실 이렇게 된다고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런 게 있어요. 내가 6개월 동안에 만약에 뭐 큰 생각으로 해서 만약에 돈 수치적으로 한 뭐 2억을 번다면 2억을 벌기 위해서 내가 꼭 해야 하는 단 하나는 무엇인가? 내가 인간관계를 뭐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것만큼은 반드시 꼭 해야 하는 건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이 있어요. 이런 질문들 한번 읽어보고 그거에 대한 질문을 내가 하나씩 적어봐도 그냥 TV 보고 그냥 게임하는 시간보다 훨씬 나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거에 대한 해답을 찾아갈 거라서 불편하고 어려울 수는 있는데 처음엔 이상하기도 하고 뭐 안 믿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들은 있을 수 있는데 정말 이런 시간들을 가지셔야 돼요.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잘 맞나? 내가 이렇게 살고는 삶을 원했던 것이 맞나? 나는 지금 진정 행복한가? 내가 이대로 가서 10년, 20년 뒤에 행복하고 만족하는 길인가?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내 아이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삶이 맞나? 아이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알려주고 싶은 삶이 맞나? 나는 지금 자유로운가? 나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최선인가? 뭔가 등등등 질문이 내가 이렇게 이 회사에서 속해서 이렇게 평생 살면 정말 나의 노후가 해결이 될까? 정말
나 자신에게 질문해서 나 자신이 그 답을 찾아가면서 살아도요. 진짜 정말 답 못하는 게 정말 많고요. 그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무언가를 또 찾게 돼요. 그래서 나 자신에게 질문을 많이 해보시고요. 진짜 내가 이거 하나만을 위해서, 이거 하나 위해서 나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 전 이런 질문도 좀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 건가? 나라는 사람은 누군가? 나는 무엇을 잘할까? 나는 이걸과 나의 무엇 가지고 나는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나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 남들은 저걸 잘하는데 내가 잘하는 건 뭘까? 내가 이걸 해서 행복한 건 무엇일까? 뭐 등등등을 정말 많이 생각해보고 찾아보고 그 질문들이 결국엔 나를 찾아가는 답을 찾아가게 될 거고요. 아니면 내가 또 정말 부족하구나 이런 것도 찾게 돼요. 내가 부족하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저는 시작이라고 봐요. 그래야 경청할 수 있는 마음, 배울 수 있는 마음이 들어요. 그런 것들. 아무튼 오늘 뭐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자기 자신한테 질문해야 되는 거, 큰 질문을 할 수 있는 것들도 큰 질문도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좀 뭔가 많은 사람들한테 배우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살 수 있었지? 이런 결과를 얻었지? 뭐 이런 등등등등을 좀 보고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찾다 보면 그런 큰 질문들이 점점 나아지는 것 같아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저런 경험과 저런 어려움을 견뎌냈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나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끊임없이 찾고 끊임없이 질문해야 되고 그 질문 속에 또 다시 계속 답을 찾기 위해서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